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작년에 하려고 했던 조직 문화 못 하신 거 많이 있죠. 회식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고, 워크샵 못 갔고, 해외 연수, 이렇게 직원들의 어떤 약간은 교육과 약간은 복지, 그리고 약간은 팀워크를 위해서 사용했던 예산 불용액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못하신 거 많이 있죠. 들어보면 다른 기업들은 과거에 체육대회하고 회식하고 혹은 단합대회하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야구도 보러 가고 축구도 보러 가고 기업들이 그런 단체 구매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주도도 함께 가고 이런 거 했는데 다른 기업들, 앞서가는 기업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변화된 상황에서 어디 들어보면 실리콘밸리 어떤 기업들은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게 한다. 구글은 재택근무에 에어컨까지 설치해줬다. 페이스북은 타운의 넓이를 높이고 칸막이를 넓혀가지고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진행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시죠. 그런데 대기업 나름대로 또 변화해가고 직원들의 어떤 조직 문화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직원 우울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울해가지고 승질내고 사표 써버리고 이런 거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을 같이 일하면서 파이팅하고 스킨십도 느끼고 좀 대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화가 자제되고 만나는 게 끊기고 A조 B조 C조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출근하고 아예 그냥 재택근무 몇 달 동안 오지 말아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파이팅을 유지할 거냐? 이거 경영자의 문제거든요. 팀장은 누구는 집에 가 있고 누구는 나와 있고 팀워크를 북돋아 올리고 싶은데 모여야 말이죠. 회의도 다 원격이고 우울해요. 좀 얼굴 좀 만나고 싶은데 기업들 어떻게 할까요? 이런 포인트들 제가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뭔가 파이팅도 없고 그냥 쓱 가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통장의 잔고는 내려가고 뭔가 이렇게 쫙 이제 모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조직 문화의 파이팅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측면들이 리더십과 경영자들 관점에서 최근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죠. 일단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과거 방식처럼 단합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 등산하고 야구장 가고 파이팅하고 이런 거는요 상당 부분 제약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원래 회사가 MZ세대 방향으로 MZ세대의 방향으로 점점점 이동해 갔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선공후사, 집단적인 나이죠. 어떤 소속감을 느끼는 나보다 내가 먼저 있고 나를 서포트하는 조직이 있는 형태로 이동해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이런 것보다도 개인 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조깅하고 트레이닝도 혼자 하고 요즘 과거에는 헬스장 가면 시간대가 딱 있어가지고 같이 춤추고 같이 운동하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다 PT잖아요. 퍼스널 트레이닝이지 않습니까? 지금 직장인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문화는 집단적으로 뭔가를 많이 한다는 측면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문화가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직원 근무의 방향성과 트렌드를 좀 반영한다라는 차원에서 문화적인 방향성을 고민할 때 집단적으로 뭔가 한다기보다는 개인들의 뭔가의 역량이든 어떤 취향이든 선택을 강화해주는 방식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의 즐거움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무실이라고 하는 곳이 일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 일의 생산성이 정신적 가치와 지적 가치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지적 노동을 하는 공간이죠. 과거처럼 벽돌 쌓기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벽돌 쌓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도전성, 주도성, 창의성이 중요한 업무라고 한다면 이 일하는 공간의 창의성, 공기의 흐름, 쾌적함, 그리고 이 주변의 인테리어, 디자인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원들이 문화적 가치로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국내의 게임 회사들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의 사례라든가 해외 기업에 있어서 나이키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사무실의 공간들을 그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이것에 투자를 하고 공간을 잘 만들어주는으로써 인재를 유치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우리는 좀 헝그리 정신이 뛰어나요. 헝그리 정신은 다른 데서 하시고 일하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좀 올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피스 카페도 좀 만드시고 휴게 공간에 원두커피가 있는데 너무 싼 거 하지 마시고 좀 맛있는 맛있는 그 원두커피 기계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넥스트 CNC라든가 이런 데들을 보면 어떤 원두 굉장히 좋은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카페도 굉장히 멋있게 해주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변화된 환경에서의 문화를 굉장히 공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업무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우울 관리예요. 약간 우울한 거거든요. 약간 내성적인 사람, 인트로버전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 환경이 드디어 내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났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엑스트로버전, 즉 외향적인 사람들,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킨십하고 대화하는 곳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속이 좀 우울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못 만나니까 만날 수만 있다면
만진다면 스킨십 해주는 거고,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만진다는 뜻 아니에요. 스킨십을 해주는 것이고, 카카오톡의 기프트콘, 땡땡커피의 기프트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온라인상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봉투도 주고 선물도 주고 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공감과 마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쿠폰들이나 상품권이나 바우처나 실제로 기프트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카페도 있고 쿠키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음료, 뭐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경영자가 굉장히 익숙하고 빈번하고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그 다음에 뭐 전 직원 뭐 쿠폰 하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딱 그 맥락에 맞게끔 딱 던져주고 서로 받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온라인상에서의 공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 회사의 사내 채팅방에서도요, 그냥 업무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업무를 이야기할 때 업무 이야기 하더라도 다른 어떤 채팅의 공간에서는 상당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오히려 말로 하는 것보다 텍스트로 적으니까 칭찬하기 더 편하잖아요. 격려해주기 더 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좀 비대면 상황에서 조금 격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기회가 될 때, 지금 5인 미만입니다만 언젠가 또 풀리겠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그 타이밍에 그 방역 상황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팀으로 움직일 때 술 이렇게 회식 파티를 간다거나 어느 뭐 야외 뭐 이런 게 간다거나 그런 데보다는요, 갬성이 고려되는 거죠. 이럴 때는 감성이라고 안 하고 갬성이라고 그러죠. 갬성 공간을 갈 수 있는 거죠. 약간 파티룸 같은 데도 한번 가보시고, 정말 이렇게 시외곽 지역에 빵하고 커피하고 팔 수 있는 굉장히 공간이 좋은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좀 약간 쉬고, 대화도 꼭 어떤 주제가 있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쉼이 있는 공간의 형태로 좀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위하여 하고 마시는 것보다 지금은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트렌드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조직 문화가 있어요. 포커스가 뭐냐면요, 변화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취향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형태의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 공간의 가치와 즐거움을 좀 고려하십시오. 그냥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이 인스타빌리티 해야 돼요. 좀 나누고 싶은 공간이어야 돼요. 디자인적으로도 좀 좋아야 됩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제 이야기 듣고 좋아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이 공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우울한 것들을 좀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만나서 하는 것이 제약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의 격려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회사 내에서 문화 캘린더 만드는 거 작년에 만들어 놓고 못 하신 거 있잖아요. 문화 캘린더 만드세요. 예측성 있게 하세요. 뭐 다양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지만은 작년에 못하고 지나갔고 저희도 많이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문화 캘린더를 만들 때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변화를 반영하고 공간의 가치를 추구하고 우울을 관리하는 좀 파이팅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바꿔서 저희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화 리더십은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의 도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나름대로 적용해 보시면서 요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고객 가치에도 맞고 사회적 가치에도 맞고 우리 직원들도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시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